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크메트. 살다 보면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일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나날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별 노력 없이도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죽어라 노력해도 되는 게 없다. 운이 없었겠지 하고 이를 악물고 인내해 보지만 이런 되풀이 되는 고통 때문에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이것이 내 한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시기를 이미 겪은 이들도 있고 현재 겪고 있는 이들도 있고 앞으로 겪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좌절의 순간들이다. 그럴 때일수록 지나간 불운한 상황에 얽매여 있지 말고 어제는 잊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한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지혜로운 삶의 멘토가 필요하다. 오늘 소개할 멘토는 대한민국 대표 야구인이자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야구계에 몸담으며 현역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근 감독이다. 그가 쓴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에서 그가 80년 인생에서 배운 깨달음과 지혜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는 승부 속에서 시련, 위기, 좌절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인생을 배웠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한계도 거북이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끝내는 넘어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인생은 순간순간의 축적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타협하고 후퇴하지 마라.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각진 돌멩이들은 산골짜기 속물을 따라 바다까지 흘러내려온다. 거센 물살을 타고 여기저기 부딪히며 내려온다. 부딪히는 속에서 연마되고 어떤 데서는 스톱되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아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결국 세월이 흘러 바다에 가까워갈 때는 요만한 돌멩이가 되고 마침내 모래가 된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다 보면 돌은 반드시 어딘가에 막힌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꽉 막히고 답답한 순간이 온다. 어떤 사람은 금세 그 역경을 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갇혀 마냥 주저앉고 만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평범한 사람은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혹은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기를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반면 뛰어난 사람들은 문제 속에 푹 빠져서 깊이 탐구하고 골몰한다. 물이 어디에서 고였을까? 지형이 원래 나빠서일까? 원래는 흘러야 할 구멍인데 어디가 막혀 있을까?
하루 종일 매달리고 온통 그 생각에 빠져 밥도 잠도 다 내던질 만큼 죽자 살자 하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끝내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상식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비상식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상식 속에만 있으면 앞으로 가지 못한다. 고이고 막히는 순간을 수없이 넘어오며 나의 비상식은 어느새 상식이 되었고 나라는 돌도 요만한 돌멩이가 되었다가 이제는 모래가 되었다. 마침내 물도 잔잔해졌다.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80여 년을 흘러온 것 같다. 스스로 길을 찾지 않는 한 영원히 헤매고 다닐 뿐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한데 있는 길을 그대로 걸으면 안 된다. 없는 길에 새 길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산을 뛰면 일부러 없는 길로 다녔다. 선수 시절에도 오대산, 남산을 뛰어다녔는데 그때도 등산로로는 가지 않았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길로 뛰어다녔다. 남이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나는 좋았다. 없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속에 길이 생긴다. 내 인생이 그랬다. 가다 보니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인생이 있었다. 어느 분야, 어느 세계든 똑같다. 모든 건 내가 원해야 생긴다. 원하는 것 속에 길이 있다.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돌무더기와 잡초가 무성한 길이라도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아무리 답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답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찾아야지. 누군가가 이미 걸어간 길을 다시 가면 안 된다. 나밖에 모르는 길이 제일 중요하다. 이미 조성된 길은 재미가 없다. 의미도 없다. 물론 없는 길에는 리스크가 많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극단적으로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상, 도전하는 행동, 도전을 계속하는 힘, 도전하는 열정, 그 네 가지만 있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길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나에게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이일 터이다. 벌써 80이 넘었으니 주위에서는 어떻게 그 나이에 야구장에 가서 종일 서 있고 평고를 치느냐며 신기해한다. 그러나 80이라는 나이를 의식하면 살아가지 못한다. 살다 보니 인간이란 참 재미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이란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는 살면서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식이 커질수록 잠재 능력도 조금씩 깨어나 꽃을 피운다.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인간에게 한계란 없다. 그런데 생을 마칠 때 자기가 가진 잠재 능력을 100% 발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한계가 없다는 걸 모르고 산다. 고작 자기 능력의 20, 30% 정도나 발휘하고 산다. 그럼 나머지 70, 80%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그것은 내가 설정한 한계 속에 있다. 다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타협을 해버리니까 한계라는 게 생기고 만다. 한계를 설정하는 사람은 약하다. 산이 무너지고 파도가 몰아친다고 생각해보라. 한 걸음 물러서면 쓰나미로 이어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날씨를 탓하고 바람을 탓하며 핑계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럴 새도 없다.
오로지 살 생각뿐이다. 모든 일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못한다고, 내 재능 밖의 일이고 한계 너머라고 불만만 늘어놓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가 가도 제자리다. 결국 어떤 한계가 놓여있든 돌파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이며 나의 몫이다. 어떡하지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한다. 산책도 하고 웨이트도 한다. 한계를 없애는 작업이다. 한계를 높이다 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트라이, 일단 트라이.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하면 을에 실패한 인생을 떠올린다. 그러나 사실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반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부 도전했으니까. 아무리 실패하고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아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든 인생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결과를 내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갔다는 뜻 아닌가. 결과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벽에 부딪히면 부딪히자마자 안 되겠다, 지레겁을 먹고 끝을 내버린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도 머뭇거리며 스스로에게 제동을 건다. 그러나 과연 될까,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결론을 의식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부터 마음속에서 실패한 것이다. 나도 그랬다. 물론 떠올린 아이디어가 막상 틀린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단 말인가. 틀리면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 문제를 해결하면 길이 열리니까. 일단 트라이하고 실패하면 다시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서 또 트라이하는 것. 그것이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시행착오는 아이디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아이디어를 찾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이 베스트인 인생이다. 배고프다고 그냥 드러누워 있기만 하면 배고플 뿐이다. 영원히 환자다. 실패하면 어쩌나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라. 그런 사람들이 끝내는 이기게 되어 있다. 부정을 긍정으로 스위치. 과거에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그런 건 다 버려라. 그때의 생각, 방법이 나빴을 뿐이지 너희가 나쁜 게 아니다. 생각, 방법, 임하는 자세를 바꾸면 새로움이 나와. 안 될 때, 실패할 때, 아플 때는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어. 단지 그 아픔을 실패로 끝내느냐, 시행착오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지. 그리고 그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는 거다. 이는 선수들을 만나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다. 본인 스스로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고 스스로가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사력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 순간순간의 기회에 매번 성공하는 사람도 반대로 매번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과거란 건 아무 쓸모가 없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했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걸 성공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찾아야 한다. 실패에 붙잡혀 있든 성공에 도취돼 있든 과거에 매여 있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또 없다. 오늘은 이미 도망갔으니 과거는 매일 지워나가며
하루하루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인생은 오늘 그리고 앞뿐이다. 거북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긴 것들.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그 순간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 몰라도 그 다음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길이 막혀버린다.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없다.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인가, 노력인가? 나는 언제나 정답은 노력이라고 말하곤 한다. 인생이란 100% 노력에 달려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토끼는 빨라서 먼 거리도 금방 훌쩍 가지만 거북이는 느려서 토끼와 같은 거리를 가는데 곱절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느리면 어떤가? 거북이는 뒷걸음질을 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묵묵히 앞으로만 나아간다.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거북이는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서서 고민한다. 머리니 손이니 발이니 하는 것들을 몸 안으로 깊숙이 넣고 멈춰 선 채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고민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 거북이가 길을 걷다 멈춰 기다리는 것은 무조건 참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 속에서 끝끝내 살 길을 찾아낸다.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 갈 곳을 찾아간다. 그러고선 한 발 한 발 그저 앞으로만 묵묵히 걸어간다. 그 걸음을 내딛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운다. 거북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의도, 인내, 아이디어, 그 모든 것이 남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똑같지 않나 싶다.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그 순간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 몰라도 그 다음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길이 막혀버린다.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약하다.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시 안 생기나? 아니다. 반드시 또 다음 문제가 생긴다. 기회가 인생에 여러 번 오듯 위기도 여러 번 온다. 그때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시간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고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오늘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좌절하거나 잠시 쉬어가겠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얼마나 아까운가.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어딘가 벽에 부딪혔다면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에 힘들어야 맞다. 무심코 보낸 하루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시련이 된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야 한다. 야구 선수도 감독도 아니 야구 바깥의 누구라도 거북이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긴다. 그것이 야구가 내게 가르쳐준 인생이다.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크메트. 살다 보면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일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나날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별 노력 없이도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죽어라 노력해도 되는 게 없다. 운이 없었겠지 하고 이를 악물고 인내해 보지만 이런 되풀이 되는 고통 때문에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이것이 내 한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시기를 이미 겪은 이들도 있고 현재 겪고 있는 이들도 있고 앞으로 겪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좌절의 순간들이다. 그럴 때일수록 지나간 불운한 상황에 얽매여 있지 말고 어제는 잊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한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지혜로운 삶의 멘토가 필요하다. 오늘 소개할 멘토는 대한민국 대표 야구인이자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야구계에 몸담으며 현역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근 감독이다. 그가 쓴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에서 그가 80년 인생에서 배운 깨달음과 지혜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는 승부 속에서 시련, 위기, 좌절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인생을 배웠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한계도 거북이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끝내는 넘어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인생은 순간순간의 축적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타협하고 후퇴하지 마라.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각진 돌멩이들은 산골짜기 속물을 따라 바닥까지 흘러내려온다. 거센 물살을 타고 여기저기 부딪히며 내려온다. 부딪히는 속에서 연마되고 어떤 데서는 스톱되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아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결국 세월이 흘러 바다에 가까워갈 때는 요만한 돌멩이가 되고 마침내 모래가 된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다 보면 돌은 반드시 어딘가에 막힌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꽉 막히고 답답한 순간이 온다. 어떤 사람은 금세 그 역경을 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갇혀 마냥 주저앉고 만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평범한 사람은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혹은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기를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반면 뛰어난 사람들은 문제 속에 푹 빠져서 깊이 탐구하고 골몰한다. 물이 어디에서 고였을까? 지형이 원래 나빠서일까? 원래는 흘러야 할 구멍인데 어디가 막혀 있을까? 하루 종일 매달리고 온통 그 생각에 빠져 밥도 잠도 다 내던질 만큼 죽자 살자 하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끝내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상식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비상식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상식 속에만 있으면 앞으로 가지 못한다. 고이고 막히는 순간을 수없이 넘어오며
나의 비상식은 어느새 상식이 되었고 나라는 돌도 요만한 돌멩이가 되었다가 이제는 모래가 되었다. 마침내 물도 잔잔해졌다.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80여 년을 흘러온 것 같다. 스스로 길을 찾지 않는 한 영원히 헤매고 다닐 뿐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한데 있는 길을 그대로 걸으면 안 된다. 없는 길에 새 길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산을 뛰면 일부러 없는 길로 다녔다. 선수 시절에도 오대산, 남산을 뛰어다녔는데 그때도 등산로로는 가지 않았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길로 뛰어다녔다. 남이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나는 좋았다. 없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속에 길이 생긴다. 내 인생이 그랬다. 가다 보니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인생이 있었다. 어느 분야, 어느 세계든 똑같다. 모든 건 내가 원해야 생긴다. 원하는 것 속에 길이 있다.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돌무더기와 잡초가 무성한 길이라도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아무리 답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답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찾아야지. 누군가가 이미 걸어간 길을 다시 가면 안 된다. 나밖에 모르는 길이 제일 중요하다. 이미 조성된 길은 재미가 없다. 의미도 없다. 물론 없는 길에는 리스크가 많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극단적으로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상, 도전하는 행동, 도전을 계속하는 힘, 도전하는 열정, 그 네 가지만 있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길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나에게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이일 터이다. 벌써 80이 넘었으니 주위에서는 어떻게 그 나이에 야구장에 가서 종일 서 있고 평고를 치느냐며 신기해한다. 그러나 80이라는 나이를 의식하면 살아가지 못한다. 살다 보니 인간이란 참 재미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이란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는 살면서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식이 커질수록 잠재 능력도 조금씩 깨어나 꽃을 피운다.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인간에게 한계란 없다. 그런데 생을 마칠 때 자기가 가진 잠재 능력을 100% 발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한계가 없다는 걸 모르고 산다. 고작 자기 능력의 20, 30% 정도나 발휘하고 산다. 그럼 나머지 70, 80%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그것은 내가 설정한 한계 속에 있다. 다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타협을 해버리니까 한계라는 게 생기고 만다. 한계를 설정하는 사람은 약하다. 산이 무너지고 파도가 몰아친다고 생각해보라. 한 걸음 물러서면 쓰나미로 이어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날씨를 탓하고 바람을 탓하며 핑계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럴 새도 없다. 오로지 살 생각뿐이다. 모든 일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못한다고, 내 재능 밖의 일이고 한계 너머라고 불만만 늘어놓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가 가도 제자리다. 결국 어떤 한계가 놓여있든 돌파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이며 나의 몫이다. 어떡하지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한다. 산책도 하고 웨이트도 한다. 한계를 없애는 작업이다. 한계를 높이다 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트라이, 일단 트라이.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하면 을에 실패한 인생을 떠올린다. 그러나 사실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반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부 도전했으니까. 아무리 실패하고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아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든 인생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결과를 내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갔다는 뜻 아닌가. 결과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벽에 부딪히면 부딪히자마자 안 되겠다, 지레겁을 먹고 끝을 내버린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도 머뭇거리며 스스로에게 제동을 건다. 그러나 과연 될까,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결론을 의식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부터 마음속에서 실패한 것이다. 나도 그랬다. 물론 떠올린 아이디어가 막상 틀린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단 말인가. 틀리면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 문제를 해결하면 길이 열리니까. 일단 트라이하고 실패하면 다시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서 또 트라이하는 것. 그것이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시행착오는 아이디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아이디어를 찾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이 베스트인 인생이다. 배고프다고 그냥 드러누워 있기만 하면 배고플 뿐이다. 영원히 환자다. 실패하면 어쩌나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라. 그런 사람들이 끝내는 이기게 되어 있다. 부정을 긍정으로 스위치. 과거에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그런 건 다 버려라. 그때의 생각, 방법이 나빴을 뿐이지 너희가 나쁜 게 아니다. 생각, 방법, 임하는 자세를 바꾸면 새로움이 나와. 안 될 때, 실패할 때, 아플 때는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어. 단지 그 아픔을 실패로 끝내느냐, 시행착오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지. 그리고 그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는 거다. 이는 선수들을 만나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다. 본인 스스로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고 스스로가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사력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 순간순간의 기회에 매번 성공하는 사람도 반대로 매번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과거란 건 아무 쓸모가 없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했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걸 성공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찾아야 한다. 실패에 붙잡혀 있든 성공에 도취돼 있든 과거에 매여 있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또 없다. 오늘은 이미 도망갔으니 과거는 매일 지워나가며 하루하루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인생은 오늘 그리고 앞뿐이다. 거북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긴 것들.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그 순간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 몰라도 그 다음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길이 막혀버린다.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없다.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인가, 노력인가?
나는 언제나 정답은 노력이라고 말하곤 한다. 인생이란 100% 노력에 달려 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토끼는 빨라서 먼 거리도 금방 훌쩍 가지만 거북이는 느려서 토끼와 같은 거리를 가는데 곱절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느리면 어떤가? 거북이는 뒷걸음질을 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묵묵히 앞으로만 나아간다.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거북이는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서서 고민한다. 머리니 손이니 발이니 하는 것들을 몸 안으로 깊숙이 넣고 멈춰 선 채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고민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 거북이가 길을 걷다 멈춰 기다리는 것은 무조건 참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 속에서 끝끝내 살 길을 찾아낸다.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 갈 곳을 찾아간다. 그러고선 한 발 한 발 그저 앞으로만 묵묵히 걸어간다. 그 걸음을 내딛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운다. 거북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의도, 인내, 아이디어, 그 모든 것이 남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똑같지 않나 싶다.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그 순간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 몰라도 그 다음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길이 막혀버린다.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약하다.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시 안 생기나? 아니다. 반드시 또 다음 문제가 생긴다. 기회가 인생에 여러 번 오듯 위기도 여러 번 온다. 그때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시간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고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오늘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좌절하거나 잠시 쉬어가겠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얼마나 아까운가.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어딘가 벽에 부딪혔다면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에 힘들어야 맞다. 무심코 보낸 하루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시련이 된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야 한다. 야구 선수도 감독도 아니 야구 바깥의 누구라도 거북이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긴다. 그것이 야구가 내게 가르쳐준 인생이다.